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정권은 단순히 군대를 배치하거나 수용소를 건설하거나 대규모 범죄를 저지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숨겨진 시설, 매장된 창고, 비밀 실험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물들의 네트워크를 남겼습니다. 이 장소들은 일반적인 군사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확한 설계도, 국가 자원, 그리고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들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작업들 중 일부는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묻혀 있거나 봉인되어 있거나 비어 있습니다. 출처에는 공개된 기록물, 군인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였습니다. 광산, 터널, 지하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정권은 무기, 돈, 예술작품, 그리고 과학적 비밀을 숨기려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발견된 것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소들은 결코 사용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통제와 약탈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선의 붕괴에서 살아남은 더 복잡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공개된 가장 충격적인 나치 발견물들은 실제 무엇이었고, 아직 개봉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나라 북부의 고립된 지역, 발트해 연안의 정권은 특별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은 페네민데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참호도, 행군하는 병사도, 전차 부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납고, 넓은 들판, 그리고 기술자들이 일하는 회색 건물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종사가 필요 없는 무기, 즉 혼자 비행하여 적 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험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 준비된 부품, 시험 장비, 그리고 사령부에서 부과한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위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기지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궤도를 측정하고 실패를 기록하고 부품을 변경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방, 연료 구역, 기술 장비, 그리고 각 시도를 통제하는 데 전념하는 전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로켓은 잘 발사되었습니다. 다른 로켓은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는 보관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서둘러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사용할 베르너 폰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진격이 분명해지자 생산의 일부는 지하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네민데는 주요 중심지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런던 상공으로 발사된 최초의 로켓들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빨랐고 요격할 수 없었으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1943년의 기지는 폭격당했습니다. 여러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끝날 무렵 미군 병력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부품, 도면, 조립 중인 엔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팀도 함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상황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켓 부품, 기술 도면, 지도, 사진이 전시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곳이 방어가 아니라 영향력을 염두에 두었음을 나타냅니다. 미두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기술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로 건설된 것이 나중에 다른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은 군사적이었지만 그 기원은 콘크리트, 빈 경납고, 그리고 아직 서 있는 구조물들 사이에 그 해안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선으로부터의 포탄과 소음이 닿지 않는 더 폐쇄된 다른 시설에서는 덜 눈에 띄지만 똑같이 계산된 또 다른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정권에 의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산모의 집이 열렸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밝은 머리, 밝은 눈, 건강한 몸 등 찾던 신체적 조건을 갖춘 미혼 여성들이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료 감독 아래 출산했습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여러 번 그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당과 연결된 가족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유 없이 자녀들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납치된 아기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외모 때문에 납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이름과 출신에 대한 흔적 없이 독일인처럼 길러졌습니다. 보호라고 제시된 것은 실제로는 누가 태어나야 하고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결정은 어머니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센터들은 버려졌습니다. 문서들은 불태워졌습니다. 목록들은 지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증명서, 잃어버린 편지, 기록의 파편들. 일부 어머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성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례가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여전히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침대, 벽에 있는 그림, 이니셜이 새겨진 물건들. 그곳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 네트워크로 제시된 것은 실제로는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출생이 유용하고 어떤 출생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무덤이나 폭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 은폐, 그리고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인해 전체 세대가 상처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동안 전국 다른 곳에서는 쉼없이 터널이 굴착되고 있었습니다. 남서부의 산악지대에서 정권은 리제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를 동원했습니다. 바위 속의 입구가 뚫렸습니다. 통로가 뚫렸습니다. 천장이 보강되었습니다. 방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는 감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아무도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지휘센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기 제조 단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추위, 먼지, 습기. 기본적인 도구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름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세었습니다. 일부 구역은 시멘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구역은 젖은 나무로 지탱되었습니다. 자연광이 없었습니다. 환기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공개 설명이나 완료일 없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노동자, 더 많은 재료, 더 많은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연합군 병력은 접근로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완성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장비들, 흩어진 문서들, 터널은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시도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일부 입구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다른 입구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고 숨겨져 있고 내구성이 있는 것을 건설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제 프로젝트는 목적 없는 갤러리 네트워크로 남았습니다. 바위에 묻힌 엄청난 노력, 완전한 설명 없이, 최종 용도 없이. 독일 남부에서 가장 덜 알려진 프로젝트 중 하나는 고위 사령부가 장기간의 공습에 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악지대에 강화된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가파른 비탈에 건설되었고 다른 일부는 콘크리트와 강철 보강재로 개조된 자연 동굴에 건설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작동하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해가는 전쟁을 위해 설계된 피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들 중 많은 곳으로의 입구는 잔해로 막혀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켈슈타인 하우스 근처 베르히테스가덴에 있는 지하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빈방, 통조림 식품이 든 창고, 미완성 기술 구역, 그리고 숲과 연결된 환기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장기간 사용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점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들은 정권이 고립된 지역에서 장기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징역 속도로 인해 그것들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식 기록 없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개조된 버려진 의료시설도 발견되었습니다. 방들은 개별 침대, 수술용 램프, 그리고 숫자로만 라벨이 붙은 물질이 담긴 캐비닛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부 벽에는 구속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는 녹슨 수술 도구가 담긴 쟁반, 깨진 유리 용기, 그리고 흩어진 메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들에서 무엇이 행해졌는지 정확히 재구성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은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적인 군사 활동이 없는 이러한 구조물들의 발견은 정권이 물류, 실험 또는 피난 목적을 위해 중간 구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임시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 인력, 그리고 할당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게 남았는데 이는 모든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기계의 반영이었습니다. 지하에 남아있거나 밀봉된 문 뒤에 남아있는 것은 심지어 가능한 후퇴까지 모든 것을 생각했던 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베를린 외곽의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비밀 작전이 조직되었습니다. 대량의 위조 지폐를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은 적의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적을 타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용소 내에 인쇄 작업장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인쇄기, 특수 잉크, 금속판, 그리고 신중하게 보관된 종이 더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는 모든 영국 지폐를 정밀하게 복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배정된 죄수들은 인쇄공, 조판공 또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각자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교대 근무와 지속적인 감시 아래 분리되어 관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막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장의 지폐가 생산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시만 받았습니다. 만약 견본이 잘못 나오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전체 배치가 폐기되었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오직 결과만을 원했습니다. 매주 원본처럼 보이는 위조 지폐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계획은 베르나르트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디어는 그 위조 지폐를 영국 영토에 살포하거나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은행에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장이 생산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을 때 지폐들은 다른 곳으로 운반되어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내에 폐쇄된 방들에서 죄수들은 그 일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른 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모든 선을 복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나라의 또 다른 지점, 남쪽에는 정권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된 복합시설 중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좁은 길과 계곡이 탁 트인 산악지역인 오버잘츠베르그에는 주택, 사무실, 창고, 그리고 정치 지도부를 위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군사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히틀러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힘러 보르만 또는 괴링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적인 도로, 영구 감시, 그리고 안전한 통신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물 중 하나는 켈슈타인 하우스였습니다. 산 정상에 위치했으며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위를 뚫은 터널이 건물 내부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의 방들은 몇 개 안 되었고 창문은 크고 가구는 검소했습니다.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통제된 방문객들과의 짧은 만남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전체의 계곡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접근은 없었습니다. 모든 입구가 감시되었습니다. 동맹군이 1945년 4월에 그 지역을 폭격했을 때 여러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베르그호프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부서진 가구, 불에 탄 종이, 표시가 있는 지도, 그리고 텅 빈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추모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의 상당 부분을 해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켈슈타인 하우스만이 남았습니다. 위치와 구조 때문에 파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동일한 터널과 동일한 승강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권력이 항상 무기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사적인 경로, 지속적인 보안, 그리고 접근 통제를 통해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버잘츠베르그는 나머지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정치적 지휘부를 보호하려 했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공식적인 활동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조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일부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직된 일은 관광 안내 책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면, 기록 보관소,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고위 사령관들이 산악지역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빛도 휴식도 없이 지하에서 일했습니다. 하르츠 지역에서 정권은 공장 전체를 지하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맹군의 폭탄은 이미 지상의 많은 생산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계속 생산하기 위해 터널을 파고 기계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지하 갱도에 배치했습니다. 강제 노동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근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곡괭이 삽으로 그리고 보호 장비 없이 일했습니다. 먼지, 습기, 열기 때문에 제대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로켓 부품, 탱크 부품, 동체, 그리고 무장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요소들이 생산되었습니다. 휴식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을 가진 번호였습니다. 만약 그가 쓰러지면 교체되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먹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습기가 나무를 파괴했습니다. 불은 예고 없이 꺼졌습니다. 벽이 삐걱거렸습니다. 일부 구역은 붕괴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비상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터널은 폐쇄되고 다른 터널이 열렸습니다. 4월 45년에 미국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작동 중인 기계, 느슨한 도구, 포장된 부품, 불완전한 문서, 그리고 묻히지 않은 시체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역은 중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재고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잔해가 수거되었습니다. 일부 입구는 위험 때문에 봉쇄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노출된 채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들은 녹슬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정 벽에는 여전히 자국 새겨진 이름, 수치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수들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며 지하에서 가동되는 실제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습한 터널, 변형된 구조물,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 발굴할 때 여전히 나타나는 묻힌 잔해들입니다.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은 빛도 공기도 돌아갈 길도 없이 만들어진 것의 증거로 여전히 그곳 지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동쪽 메르커스 근처의 광산 지역에서 연합군 병사들은 그 정권의 가장 큰 재정 은닉처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보는 압수된 문서들을 통해 입수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소금 광산이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은 터널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강화된 방들 안에는 금고에, 묶음으로 된 지폐, 외국 동전 자루, 그리고 밀봉된 가방에 담긴 귀중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계장부 은행 기록이 담긴 상자, 그리고 라이히스방크의 인장이 찍힌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도시들이 함락되기 시작했던 몇 주 전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비상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히스방크에서 돈을 꺼내 땅 속에 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광산의 가구, 양탄자, 그림, 조각품, 시계, 박물관이나 주택에서 가져온 작품들을 넣었습니다. 책이 담긴 상자, 공식 인장이 찍힌 여행 가방, 라벨 없는 소포들도 있었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벽에서는 습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온전했습니다. 재고 조사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구석이 촬영되었습니다. 수량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꺼내기 위해 트럭 한 대의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안전한 저장고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실로 보내졌습니다. 몇몇은 점령된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온 것임을 나타내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워진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추적할 수 없었던 것들은 소유자 없는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정권의 재정 기반을 구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유지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오스트리아의 산악지대에서 또 다른 발견이 문화적 가치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알타우제 알타우세에서는 사용 중인 소금 광산 내부에서 거대한 예술품 은닉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구는 폭발 준비가 된 다이너마이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들에 의해 제때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진입했을 때 그림, 조각품, 문서, 그리고 역사적인 가구들로 가득 찬 통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도난당한 작품들로 구성된 컬렉션이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유럽 전역의 박물관에서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광산 내부의 조건은 보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온도, 통제된 습도, 적은 노출, 물건들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무 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라벨들이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메르, 루벤스, 렘브란트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히틀러가 린츠에 열고자 했던 박물관의 일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선택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깊으며 위험시 쉽게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산을 비우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발견된 것들은 작품별로 기록되었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원래 국가로 반환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관되었습니다. 몇몇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땅속에서 그렇게 많은 예술품을 발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타우제는 정권이 무기로 지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으로도 지배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숨긴 것은 전쟁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통제라는 이념의 일부로서 약탈당하고 선택되고 조심스럽게 포장된 유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다른 지역 바이마르시 근처에서 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급히 건설된 터널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요나스탈, 조나탈이라고 불렸습니다. 지형은 험난했습니다. 단단한 암석, 불규칙한 지면, 추운 기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 진입 경사로 콘크리트로 보강된 넓은 지역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 건설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그것이 새로운 본부라고 시사했습니다. 다른 보고서들은 특별 시험 시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명확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수용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도구로 굴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령만이 있었습니다. 통로들은 밤낮으로 열렸습니다. 벽에는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선이 반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미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통로들은 길고 어둡고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거의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설계도, 개봉된 시멘트 자루, 사용되지 않은 기계 부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원은 없었습니다. 오직 불완전하고 명확한 기능이 없는 구조물들만이 있었습니다. 요나스탈은 실행되지 못한 계획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정의된 끝이 없는 장소, 오늘날까지도 그 용도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몇몇 입구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유일한 것은 투자된 노력이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된 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는 영국에 속한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건지, 저지, 올더니. 전쟁 중 이곳은 나치에게 점령당한 유일한 영국 영토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것들은 오늘날까지 눈에 띄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독일군이 1940년에 통제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들을 바다로부터의 잠재적인 침공에 대비한 자연 방벽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변은 구조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터널이 굴착되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로 벙커가 세워졌습니다. 절벽에는 감시 초소가, 지하에는 창고가, 환기 시스템을 갖춘 피난처가, 탄약고와 모든 가능한 입구를 덮는 기관총 진지가 설치되었습니다. 올더니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수들이 모든 시설을 굴착하고 자재를 운반하고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막사, 저장 구역,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구역도 설치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 지역에서 왔으며 재판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도구로 휴식 없이 끊임없는 감시 아래 땅을 팠습니다. 날씨는 혹독했습니다. 지형은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은 견고했습니다. 많은 경우 지붕은 두께가 몇 미터에 달했습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일부는 이중 입구, 강화된 문, 방어 지점 간의 연결, 발전기와 라디오가 있는 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 건설물은 장기적인 공격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러한 공격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문서들은 각 섬을 폐쇄된 요새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음을 보여줍니다. 큰 공격은 없었습니다. 1945년 5월에 독일군 병사들은 발포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요새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봉인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여러 곳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터널을 둘러보고 포탑에 오르고 관측탑, 좁은 통로, 땅속에 묻힌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침대, 군복자네, 녹슨 시스템, 벽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지도는 각 섬이 군인 이동을 위한 표시된 경로, 언덕의 창고, 숨겨진 비상구, 내부 통신망을 갖춘 방어구역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여줍니다. 전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건설물들은 정권이 채널을 잃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섬들은 핵심 지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대한 요새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군도는 관광 경로와 자신들이 했던 일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개방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묻혀 있던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방어를 위해 고안된 나치 공학의 한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에서 연합군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터널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업시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상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반, 깨끗한 진열장, 라벨,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유리잔, 만년필, 렌즈, 시계, 촛대, 목걸이, 사진. 가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쓰인 코드는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검토하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강제 이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족이 체포될 때마다 그들의 물건은 분리되었습니다. 유용한 것들은 분류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다음 재판매를 위해 그와 같은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있는 사슬이었습니다. 각 물품은 그것을 닫고 라벨을 붙이고 보관하는 손을 거쳤습니다. 일부는 소유자의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결코 읽히지 않은 접힌 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편지, 재산 목록, 표시된 집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물품들은 쟁반에 놓였습니다. 보석은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뒤편에는 개봉되지 않은 채로 보존된 여행 가방 전체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그 장소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고립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허가, 인장, 서명, 할당된 운송수단을 갖춘 합법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발견된 것은 그 작전이 대중에게 개방된 상점을 포함한 재판매 지점을 포함했다는 몇 안 되는 물리적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후 일부는 자신들의 것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것인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폐쇄되었습니다. 진열장은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점의 이야기는 사업으로 변모한 약탈의 한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약탈 시스템은 위에서부터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치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저, 의료기기, 값싼 시계, 심지어 주방용품까지 판매되었습니다. 각 품목은 유용성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개인 각인이 있는 경우 덮었습니다. 라벨이 있는 경우 교체했습니다. 창고는 제품 유형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일부 진열장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건과 함께 가족 사진이 놓였습니다. 그 상점은 모든 것이 국가의 비호 아래 도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시장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나라 남부 바이에른의 시골 지역에는 겉보기에는 보통 병원이나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부터 그들 중 여러 곳이 다른 목적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정권이 승인한 안락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말기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장애, 만성질환 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그들은 비밀리에 재판이나 통지 없이 그리고 공식 문서에 허위 원인이 기록된 채 제거되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계산표를 가진 새로운 의사들에게 검사받았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격리되었습니다. 일부에게는 며칠 동안 특별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곧바로 폐쇄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숨겨진 가스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망은 허위 진단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담긴 유골함, 중립적인 문구가 담긴 편지, 그리고 어떠한 실제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버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뒷날개로 왔습니다. 절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숫자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부는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의심하면 교체되었습니다. 폐쇄된 방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고용량의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는 공동묘지나 정원에 석회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목격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강제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동일한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 침대, 불완전한 기록, 그리고 화학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도망쳤습니다. 다른 일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천 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그 건물들 중 여러 곳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일부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재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강요된 모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했던 장소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제3제국 터드 라이흐의 몰락 후 이루어진 발견들은 예외적이거나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권의 내부 합법성에서 공공자원, 직접적인 명령, 그리고 군사, 민간, 과학 당국자들의 조정된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화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발견된 각 시설, 그것이 터널이든 광산이든 실험실이든 분류센터이든 또는 지휘소이든 는 즉흥적이지 않은 논리에 따랐습니다. 계획, 지휘체계, 대피 경로, 물품 목록, 표준화된 절차 및 내부 통제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이 붕괴하더라도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서, 물리적 잔해, 그리고 이 장소들에서 일했거나 나중에 조사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러한 발견들이 더 큰 구조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일부 장소는 미완성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다른 곳들은 반쯤 해체되었습니다. 여러 곳은 아직 완전히 식별되지 않은 흔적, 도면 및 유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양은 몇 가지 물건을 보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시제품을 보관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 즉 금, 무기, 과학, 문화, 유전학,
물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장소들의 대부분은 극한의 조건에서 강제 노역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그들이 본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장소들 중 많은 곳으로의 접근은 수십 년 동안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일부는 연합군이나 이후의 정부에 의해 회수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사라지거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공개된 기록 보관소, 고고학 연구, 그리고 점령 지역을 조사한 군사 임무 보고서에서 비롯됩니다. 분쟁 종식 후 70년이 넘도록 잔해, 훼손된 도면, 숨겨진 통로,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치 조직의 실제 규모가 수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구조물들은 특정 공격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패배 후에도 살아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질문은 더 많은 것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이 여전히 묻혀 있고 온전한 상태이며 왜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는가입니다.